생활력 신년 대담. 올해도 활기차 군! 새해를 맞아 충청북도 각 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증평군입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소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2024 올해도 활기차군. 오늘은 이재영 증평군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또 함께해주고 계시는 생활력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MBC 생활력 우리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증평군으로서는 아주 대단히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이뤄냈고요. 또 성과 위에서 미래 100년을 위한 도약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원과 응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군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증평군이 지난해 이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군수님도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23년을 돌아보는 이 소회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서의 소회는 참 아주 엄청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년 된 증평군이 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의 기반을 구축을 하면서 네. 또 예언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성과 있게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증평군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각인시킨 네. 그러한 한 해가 됐었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아주 엄청나게 저희 군정 발전에 영원을 보내주셔서 그런 응원 덕분에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증평 그러면 이제 신생군 이것이 아니라 야 상당히 잘 나가는 군이구나라는 얘기가 네. 있어서 네. 저로서는 뭐 소회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감회도 깊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합니다. 아유, 그럼요. 네. 네. 그만큼 열심히 달려오신 거잖아요. 네. 또 지난해 저희 또 MBC 충북과 함께 개청 20주년 특집 방송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도 반응도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난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 저희는 그 국민들과 함께한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우리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좀 없애보자 이런 취지에서 소통 공간 밴드를 운영을 했는데 밴드를.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을 네. 우리 주민들께서 내 주변에 있는 거를 네. 우리 밴드에 올리시면 오.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스마트폰으로요? 예. 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느 과제는 올린 지 20분도 안 돼서 처리가 되는 이러한 일들도 했고요. 네.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성과도 있었고 네. 또 미래 기반을 다지는데 저희가 산업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좀 기반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도 많이 좀 마련을 해놨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제대로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게 남았는데 또 하나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은 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죠. 걱정을 그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느는데 그것도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느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자연출산. 그게 늡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37.3%나 아이 출생하는 수가 늘어났으니까 오, 네. 아마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증평은 건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GRDP 증가율도 11.9%나 저희가 늘어났으니까 도내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네. 네. 와. 네. 뭐 하실 말씀이 아, 예, 예.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 관련돼서는 네. 이게 우리 지역 내에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가 올해 서울대학교에 3명을 합격시켰고요. 서울 내에 있는 학교에 네. 70명을 보냈습니다. 우와. 이게- 70명 정말 이게 늘어난다. 대단하죠. 지난해 고교 평준화 지역 점수보다 네. 19점이나 높은 음.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저희 증평에 있습니다. 와.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농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농업은 우리 농민들은 생산만 하시면 네. 그것을 우리가 유통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공무사업으로 우리 먹거리 종합센터나 또는 농산물 가공센터 네. 이런 거를 정부 공무에서 따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걸 이제 갖추게 되는 이런 성과를 이뤘고요. 네. 네. 문화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괄목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상반기 중에 우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장효진 장효진 씨. 얘가 와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는데 네. 아마도 이렇게 그 우리 군 같은 지역에서 이틀 공연한 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문화의 격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씨름에서는 우리 김진 선수가 네. 천하장사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네. 6년 만에 이번에 천하장사에 등극을 해서 네. 아마 대한민국의 증평이라는 이름을 또 위상을 네. 확실히 높여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네. 이런 거와 더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사실은 뭐 자구산, 별풀에 여러 관광 자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중요한 자원들이 활용이 잘 안 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10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저희 증평군을 오셔서 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시면서 아주 만족해 하시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평군이 일면이라는 좀 특수한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평 그러면 작고 또 개발할 여력이 없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이것을 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규모를 넘어서 증평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결코 작지도 않고 네. 또 개발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네. 제대로 알려준 그 성과는 네. 아마도 저희들 그 증평군이 원래 잠재력과 이 저 발전에 대한 염원이 굉장한 지역입니다. 네. 네. 60년대서부터 군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것이 40년간 끊이지 않고 와가지고 2003년도에 드디어 군이 됐던 이런 아주 결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 자부심이 있는 군민들이 이제는 규모를 넘어서 제대로 한번 발전에 우리 앞장서 해보자 이런 의기가 모아진 거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많은 성과와 업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군수님께서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증평군은 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군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증평군이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네. 이게 도시화율이 83.9%나 되는 굉장히 컴팩트한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을 동경하는데 네네. 근데 시골에 가서 뭐 2, 3년 사는 거는 이게 어려운데 증평은 시골 같으면서 오. 또 도시가 시골이 아니고 강하고. 네. 완전히 도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이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오. 네네. 또 우리 도서관을 중심으로 네. 산책도 할 수 있고 음. 책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시면서 네.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지역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 네. 살고 싶네 아, 이렇게 되는 그렇구나. 겁니다. 엄청나게 큰 랜드마크나 네. 아니면 시설이 없어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오. 그래서 덕상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적이라고 하는데 62가구가 자연부락으로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을 정도로 네. 진흥기촌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나 젊은 우리 부부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데 증평에서는 대부분이 가족적인 주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뭐 1인 가구 1인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이를 낳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네. 전년 대비해서 37.3%나 늘어나는 네. 거가 됐죠. 네. 이게 어찌 보면 증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엄청난 장점은 아니지만 아주 이 속에 들어있는 네. 장점이죠. 이 내공에서 나오는 네. 그러한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증평군 가가지고 벤치마킹하러 공부도 많이 하러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으로 뭐 안전과 문화 그리고 체육 도시로의 도약도 눈에 띄죠. 예, 네.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저희 구제역하고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을 겪었습니다. 아, 네. 우리 저 공무원들이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네. 집에도 못 가고 한 3개월 이상을 사투를 벌였었는데 저희가 구제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그 매뉴얼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증평이 이제까지 방역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 소독수를 지금까지는 다 그냥 논으로 개울로 흘려보냈는데 네. 저희들은 소독한 그 소독수를 네. 다시 한 군데 모아서 이걸 재처리 시설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오염을 막는 이런 것을 해서 방역에 상당히 모범적인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네. 평가를 증평군이 방역의 선봉에서 마지노선을 지켜줬다.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막아줬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오.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처리하는 걸 저희가 3일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네. 그런 방역의 표준을 제시했던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좋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수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랬죠. 특별재난구역이 원래는 시군별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가 증평군이 시군별로 지정을 받으려면 95억 이상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 군은 이름 일면이라서 좀 특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 많으려면 도저히 어려우니까 네. 읍면별로 지정을 해보자 해서 그걸 건의했더니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다행입니다. 증평군은 안 되는데 네. 증평읍하고 도안면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이러한 일들도 해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그 행정을 했고요. 네. 또 문화와 관련돼서는 저희들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을 네. 지난번에 아주 3수 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기반을 마련해서 네. 이제 증평에서 제대로 된 문화 공연 그 다음에 네. 거기 영화관도 같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네. 체육과 관련돼서는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그 유니버시아드의 축구 경기가 열리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일이 이제 어그러져서 어쨌든 종합운동장이 이제 올해 준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같이 묶어서 증평군이 뭐 전문체육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을 아주 우리 국민들이 24시간 즐길 수 있는 이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체육관 이런 거는 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상당히 성과 있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이 안전과 문화와 관련된 그런 업적도 증평군에서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돌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도 노력을 또 많이 기울이셨다고 하죠.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까요? 돌봄과 관련돼서는 저희 증평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증평에서 돌봄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틀을 다 깨서 네. 실제 아이들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 네. 이것을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돌봄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시터들은 주변에서 지켜만 보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뭐 작은 도서관이나 심지어 저희 군청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군청사, 시청사, 또 도청사 이 공공기관에 네. 아이 돌봄터를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현관 우측에 네.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또는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네. 실제 아이를 맡기면 마음 편하게 그렇겠네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고요. 네. 또 더해서 거기 인프라를 깔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주력을 해서 네. 이게 도비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증평군에 그런 거점 센터를 5군데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네.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거 우리 증평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네. 거기에 놀이터를 만듭니다. 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오. 또 그러다가 저기 무료하면 안에 들어와서 네. 책도 보고 네. 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네. 이러한 그러니까 실내외가 겸용해서 너무 뛰어놀 좋네요. 수 있는 네. 이러한 놀이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러한 돌봄 시책은 저희들이 증평이니까 가능합니다. 증평은 이게 전체가 다 모여 있습니다. 밀집 도시입니다. 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한 20분이면 다 도달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충분히 저희들이 독특하게 끌어갈 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있다. 봅니다. 네. 예. 네. 자, 뭐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뭐 새해가 밝았잖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지자체 혹은 뭐 회사 등등 여러 곳에서 이제 신년 화두라고 하죠.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증평군은 좀 어떨까요? 저희는 극세 척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제 극세척도. 예, 모든 환경은 진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제 전환의 시대가 돼서 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네. 앞으로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 그래서 증평같이 이렇게 신생군이라고 하는 저희가 네. 네. 지금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뭐 예산이나 뭐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도로 한번 끌어가 보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심정으로 극복해 보자. 해서 극세척도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극세척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올해는 뭐 저희가 증평군이 도약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약의 원년으로 해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의 생태계는 그냥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뭐 기초연구면 기초연구, 응용연구면 응용연구, 또 이런 것들을 실증하고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런 네. 것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해서 네. 산업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직산업센터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준공을 시키면 그걸 필두로 해서 네. 여러 우리 그 기초 연구도 할 수 있는 또 시제품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스타트업들이 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필요로 하니까 네. 정주 여건을 좀 바꿔주는 이런 산업적인 생태계를 통하여 성장 동력화하는 거 네. 이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네. 네. 계획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과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돌봄에 대한 이슈는 선점을 했으니까 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어떤 건지 아니 아이들이 실내가 좋은지 실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잡아내서 네.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들고 인프라 까는 거 네. 이걸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증평형 복지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복지와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증평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평생을 증평에서 생활하시다 생을 마감하실 때는
태어난 곳에서 마감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셔도 네. 저희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외롭지 않게 생활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거점 센터도 만들고 마을별로 네. 그 거점 센터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 케어를 해주고 네. 또 거기에 응급 장비도 갖춰놓고요. 네. 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AI 기능을 입힌 네. 디지털 그 보호 기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네, 즐겁게 네. 해주고 노래도 나오고 네. 뭐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네.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서 또 마을에 있는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또 건강하신 분들이 조를 짜서 네.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2시간, 3시간 대화하고 보답해주는 이런 것을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이걸 증평형 복지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복지는 그렇게 끌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건데 네. 유사한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이번에 끌어가 볼 그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갖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정체성과 관련돼서 증평이 신생군이다 보니까 됐어. 이 사람들이 증평은 역사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증평은 이 4세기 중엽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 네. 그렇죠. 성을 쌓은 우리 추성산성이 네. 존재를 합니다. 네. 이게 흙으로 쌓은 성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네. 요 추정산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좀 제대로 잡아내는 것. 네. 그다음에 매년을 병원이 있었어요. 증평에. 네. 전국에서 60년대에 6만 명 이상씩 1년에 진료를 하러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병원은 없어졌는데 네. 거기 약을 나눠줬더니 시약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저희가 근대의 네. 의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서 네, 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증평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흔들리지 않게 저기 추진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농업과 관련돼서는 저희 증평이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완전 농촌도 아니고 또 완전 도시도 아닌 복합 형태라서 네. 증평군의 농업은 기존의 영농은 영농대로 하시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가미해서 스마트 영농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조화롭게 갑니다. 네. 이미 디지털 관련돼서는 우리 그 드론으로 방지하는 거 이거 국가 사업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받아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방제할 때 한 1000평이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 드론으로 하면 10분 내에 와, 방제가 되는. 네. 또 트랙터도 무인 트랙터로 네네. 좌표만 입력하면 트랙터가 알아서 밭갈이를 해주는 이런 거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화된 그런 농업 기법을 각 마을별로 보급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는 기후 변화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을 우리 농사 주기로 보는데 네. 이게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려면 시설 재배가 절대적인데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으로 우리 농업을 키워내겠다. 이제 이런 보관을 가지고 지금 이미 그 예산도 확보돼 있고요. 네. 또 부지도 마련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 이제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탄소 중립은 뭐 이거 거스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 협약을 맺을 때 전 세계의 국가들이 탄소를 제로화하거나 중립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그 화두를 던졌고요. 네. 그거에 의해서 ESG 경영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증평은 지금까지 증평이 분지형이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이걸 막으려고 도시 바람길 숲이라는 숲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3.1 헥타르에 약간 38km 정도의 길이를 숲으로 조성을 해서 네. 미세먼지가 아주 확 다운된 게 이게 검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숲을 통해서 우리 탄소를 중립화하는 네. 이런 과제도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리페어 운동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냉장고나 뭐 우리 선풍기나 고장 나면 다 버립니다. 이걸 버리지 말고 자원화하자. 다시 고쳐 쓰자. 네. 해서 자원 재생 운동, 그다음에 네. 리페어 운동 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네. 또 마을별로 회관 앞에 네네. 분리수거하는 장치를 다 저기 보고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시범적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되면
분리수거가 되면 네. 분리된 그 쓰레기가 자원이 됩니다. 오. 그래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네. 나머지는 다시 폐기하고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가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실천을 하려면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자원순환본부 우리 시민단체하고 같이 네.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입회운동이나 네. 또 쓰레기 재활용 네. 또 분리수거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 시책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진 ESG 행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성과 그리고 계획 이야기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혹시 그 옆에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는 상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안의 화제죠. 이 생활력의 질문 랜덤 네. 상자입니다. 그 안에 한번 네. 손을 넣어주시고 공을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랜덤으로 그 안에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주시고요. 네, 그 안에 써져 있는 질문이 저희도 모릅니다. 네, 읽어주시면 돼요. 네, 네.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죠. 군수님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나요? 프로포즈.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네.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쵸. 좀 짧게 알겠습니다. 그 강력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증평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증평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와,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네. 학원을 할 때 저희가 그 차를 이제 같이 이용을 한 네.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남녀가 그렇잖아요. 네. 얼굴이 좀 빨개지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지금도 조금 미안한 게 네. 지금처럼 그렇게 네. 아주 형식에 갖춘 이런 프로포즈를 못 하고 네. 그냥 은근슬쩍 네. 그냥 뭐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로 프로포즈가 돼가지고 네. 지금도 상당히 원망을 듣고 있긴 합니다. 아유, 네. 그래도 지금 약간 좀 얼굴이 빨개지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 또 그 생각만 하면 약간 부끄럽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우리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증평군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금년도에는 도약의 원년으로서 제대로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좀 증평군을 제대로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생활력 2024 올해도 활기차군. 오늘은 이재영 증평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